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오후 5시 53분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비트코인 2,400만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어제 CPI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예상 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8%를 예측했는데 무려 7.7%.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와주면서, 물론 이제 8월달에 살짝 낮게 나오긴 했지만은 이번에 7.7 예측치보다 무려 0.3포인트가 낮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엄청난 빔이 터졌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점을 찍고 피크아웃을 하고 이제 물가가 점점 내려가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게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3% 폭등이 나왔고 지금도 그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살아나려면 바로 찍어 올려주면서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와줘야 연말 랠리가 터질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움직임이 그냥 그대로 나왔고 보통 4% 5% 정도의 반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역대급으로 위로 쳐 올렸죠. 7.3%를 하루에 올린다. 야, 이런 거를 거의 이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위로 나스닥이 쳐 올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사선 그리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따 본장 시작하고 위로 한 방 더 쏠 수가 있거든요. 전혀 지금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스닥 상황 지금 굉장히 좋고, 또 비트나 나스닥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죠. 이 정도 하락폭이면은 이제 여기 저항을 맞고 상당히 이제 저점 라인을 다 이제 붕괴시키면서 내려온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세게 내렸기 때문에 달러도 일단은 추세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106포인트까지는 좀 더 밀리는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단기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하고 월요일 정도까지 내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 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친다라고 하면 나스닥이나 비트도 꺾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도 좀 때는 이때다 하면서 올려치는 분위기고, 올려칠 때 또 시원하게 이제 올려친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까지도 양봉 세워주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좀 힘이 빠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위에서 조금 이제 좀 조정받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받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건데, 나스닥이 좀 더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반등이 세게 이 정도 거로 저점 대비 20% 정도 올려치는 그 정도 반등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2월 달에 있는 FOMC. 자, 12월 15일에 있습니다. 요때, 그러니까 15일 새벽 4시기 때문에 이 14일 밤이겠죠. 그러니까 13, 14 연준 회의하고 14일 밤으로 해서 15일 넘어가는 그 새벽 4시에 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0.5bp를 올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이번에 CPI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있는 12월 15일에 있는 FOMC 때 0.5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이 끝나는 거고 물가가 좀 잡힌다는 신호고, 금리를 서서히 이제는 올리는 폭을 축소해 가면서 금리 동결 시즌까지도 내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FOMC 전까지는 우리가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비트코인은 FTX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나스닥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상승률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FTX 문제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 정도 구간에서 위로 쳐 올려가지고 지금 아마 22K, 23K는 가 있을 정도의 호재거든요. 그리고 알트들도 덩달아서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아마도 CPI 7.7은 그 수뇌부 미국 측의 어떤 이제 연준 내부 인사들, 그리고 뭐 이제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이제 금융기관의 수장들이라든지 아마 이런 사람들은 비밀리에 암암리에 로비 활동을 통해서 미리 이제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트코인 메이저 세력들도 아마도 그런 걸 또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걸 집어삼킬 정도로 이번 FTX의 파장이 굉장히 컸고, 더군다나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인수 포기를 하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 다행히도 CPI가 이 비트코인에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해놨다. 여기서 이제 쭉 그래도 한번 밀어 올려주고, 어제 CPI 터지면서 롱으로 갔죠. CPI 전에 분명히 롱 잡으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 여기 보시면 9시 47분에 분명히 롱 타두라고 말씀드렸죠. CPI 7.9 나면 지금까지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비트가 눌러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러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제 위로 CPI가 설사 안 좋게 나왔으면
나왔으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밑으로 꽂았다 위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지난 10월처럼. 그러니까 안 좋았어도 올라가고 좋았어도 올라가는데 좋으면은 바로 가는 거고 좋으면 바로 가는 거고 안 좋으면 밑으로 찍었다 올린다. 밑으로 찍었을 때 여기도 깰 수도 있어요. 전저점도 깰 수도 있었는데 7.7이라는 좀 예상밖에 시장에서 7.9를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0.2나 더 낮은 시장 예측치보다도 낮은 이제 지수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깜짝 발표가 나오면서 위로 터진 거죠. 나스닥에 비해서는 약했다는 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프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방이 터졌죠. 떡상빔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시 반에 지표 발표했고 저는 9시 47분에 모두 이렇게 사인 드려서 이렇게 이 공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고 나서도 쭉쭉 이제 롱 뽑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받고 지수 발표하면서 이제 떡상빔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136% 수익 찍으신 분도 있고 157%, 100%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갔죠. 여기서부터 날라가면서 51% 수익, 25% 수익, 34% 수익, 50% 수익. 자, 이렇게 물론 소액으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솔직히 좀 아래로도 갈 수도 있었지만 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위로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CPI를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들. 자, 이거 어제 영상이죠.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이고 어제 영상에서 그냥 여기 첫 서두부터 7.9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하락할 걸로 예상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CPI 터지면서 이렇게 위로 갈 것이라고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지지라인만 여기 지켜주면은 여기만 지켜주면 16,450달러 정도 위로 쏜다. 450달러 정도 여기만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쭉 위로 롱으로 추가적으로 빵 쏜다.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쐈죠. 그래서 쐈습니다. 쐈고 그 결과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 정확히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유튜브 영상 채널 하단에 있는 저희 카톡방 요쪽으로 100% 무료니까 이쪽에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이 힘든 장에서도 그래도 수익을 좀 안전하게 챙겨 가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빔 쏘고 난 이후에 이 구간에서도 계속 단타를 치면서 이렇게 빔이 위로 이제 승천하는 빔에서는 여러분들 숏을 어설프게 잡는 게 아닙니다. 숏을 잡는 게 아니라 눌리면 롱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눌리면 롱. 위로 쳐올린다고 해서 롱을 잡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롱 잡으면 위험하죠. 이런 데서 롱 잡는 게 아니라 눌리면 롱입니다. 눌리면 롱. 눌리면 롱. 그러니까 지표나 모든 앞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트가 저점으로 충분히 내려 깔린 구간에서의 강력한 반등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쉽게 죽지는 않고 이렇게 위에서 고가권에서 좀 이제 놀아주고 여기서 이제 크게 빠지긴 했지만 다시 살려놓고 이렇게 빠지는 건데, 이런 구간에서는 쉽게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차라리 돌파가 나오면 더 돌파가 나오는 거지. 어제도 FTX 문제만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올려치고 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올려치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FTX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눌리면 롱 쳐가지고 어제 수익을 상당하게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시 53분에도 롱 진입하자마자 바로 이제 수익 났고 11시 7분에도 롱 또 잡아드렸어요. 눌리면 그냥 롱, 눌리면 롱 다 잡아드렸어요. 눌리면 롱 잡아드려가지고 쭉쭉 올라갔죠. 또 잡아드렸죠. 11시 20분에도 롱, 그냥 롱입니다. 롱 눌리면 그냥 눌리는 자리에서 다 롱 쳐가지고 바로바로 수익 챙겼고, 포지션 길게 들고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무리 여기서 뭐 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롱 잡아도 이렇게 갔나요? 안 가죠. 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나는 구간에서 수익 안 챙겼으면 마이너스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무조건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FTX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황 분석, 차트 분석 해드리면서 오늘까지도, 오늘 오전까지도 팍 눌렸을 때도 롱 잡아드렸죠. 오늘 오전에 11시 17분에 11시 17분 여기죠. 여기 팍팍 내려찍고 거래량 터지고 아래 꼬리 달리면은 롱 진입해볼만 한 거예요. 여기 어차피 손절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 터진다. 좀 뭐 약하긴 했지만 이게 레버리지를 쓰면은 이 봉 하나당 10% 20%씩 먹는 그런 지금 장세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쭉 이렇게 수익이 터졌고, 오후 2시 11분에도 지금 너무 눌렸다 롱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시 11분 여기죠. 여기 2시 11분 2시 11분입니다 이렇게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분 봉인데 확대를 해서 좀 보시면 2시 11분이 여기였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팍 찍은 다음에 살려줬고 여기 저점 라인까지 올려놨어요.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들어올리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롱 잡아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터졌고 또 여기까지도 터졌고 지금은 좀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현물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현물을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죠. 이게 솔라나가 또 연쇄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디파이 연쇄 파산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FTX는 구원투수 안 나타나면은 이것도 망할 수도 있는데, 사실 FTX 덩치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바이낸스에서 다시 인수하겠다라고 말 바꿀 수도 있어요. 머스크처럼. 머스크도 트위터 인수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결국에 다시 했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FTX 간 보다가 조건을 후려칠 만큼 후려친 다음에 더 싸게 인수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 FTX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거래소들도 사실 그 좀 영향을 안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코인판에 대한 또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FTX가 저는 물론 지금 뭐 파산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날 확률도 있다, 어떤 뭐 모종의 큰 손에 의해서. 그래서 FTX가 지금 구멍난 금액이 8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더 되겠죠. 더 될 것이고, 80억 달러면은 이제 10조입니다. 10조에서 11조 정도 되는 금액이고, 아마도 추가적인 좀 이제 다른 부가적인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한 12조에서 13조 정도. 자, 그 정도 금액을 이제 기업을 인수하는데 쓰는 돈으로서 수지타산이 물론 안 맞는 금액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은 사실 미국이라는 기업들이 가진 돈은 사실 그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또 부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종의 어떤 이제 구원투수들, 그리고 전통 금융 시장에 있는 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전통 금융 은행들도 지금 비트코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전통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구원의 손길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냐 아래냐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하다, 좀 반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인 접근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사실 차트랑 거시적인 경제 환경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좀 더 눌리면은 사실 이제 매수 구간이 오는 건 맞아요. 현물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CPI가 이미 좋게 나왔고 여기가 바닥을 찍었고 CPI로 이렇게 들어올리고 눌린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눌린 다음에 2차 파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우상향하는 기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는 금리를 이제부터 조금 금리 인상폭을 줄여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데,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FTX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떨고 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물량을 다 받았겠죠. 여기가 이제 최저점 찍었을 때 이제 15.5, 16K에서 15.5K 정도의 물량을 좀 흡수를 하고, 아마도 이제 FTX 쪽 물량을 싸게 받은 뭐 바이낸스가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 방 더 쇼크를 주면서 전저를 깨는 척 했다가 한 번 더 물량을 모으고 한 번 더 기를 모으고 대형 쌍바닥을 그리면서 위로 쳐올리는, 여기서 호재 하나 터트리겠죠. 호재 터트리면서 위로 쳐올리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권 최하단에서 차트를 위로 밀어 올린 다음에 절반 정도를 깎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가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내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미미하다. 내려 찍은 거에 비하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좀 V자로 올려줄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내려 찍고 옆으로 빼면서 엉성하게 올려놨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처럼 한 방을 더 내려 꽂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무빙이 나오면서 이 구간 다시 한번 저점 박스를 좀 침해하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세력들이 한 번 더 물량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이제 눌렸으니까 위로 가겠지. 물론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우리가 배팅을 하려면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한번 받아보고 여기 전저 깨지면 손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잡아볼 수가 있고, 아싸리 여기 찍고 전저 깰 수도 있어요. 전저 깨고 여기서 민기적거린다. 여기서 민기적거리면 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전저 깨는 거 보고 밑에 저점에서 잡던지, 아니면 확실히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튕겨져 올라가는 거 보면서 튕겨져 올라가고 1차 눌림에서 이런 구간에서 잡든지,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구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고 계속 단기적 접근으로만 해야 되는 구간이지, 지금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논하기에는 CPI가 좋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없는 모습을 지금 비트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TX를 과연 누가 구제를 해줄 것인가가 지금 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고 화두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비트가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샘 뱅크만, 자, 뽀글이라고 불리는 이 코인계의 이 코인 한때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라갔었던 코인계의 거물이었는데 지금은 망해가고 있는 이 샘 뱅크만, 한때 모든 곱슬머리들의 우상이었죠. 너 곱슬머리다 이렇게 놀려봤던 애들도 난 그래도 샘 뱅크만처럼 될 거야, 한때 이렇게 우상이 됐을 정도로 모든 곱슬머리 친구들의 우상으로 불렸지만은 이제는 이 곱슬머리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샘 뱅크만도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이 판때기를 벌려놨지만은 그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13조 정도의 이 자금 수요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앵벌이를 하러 다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쳤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이게 사과한다고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요를 모색하기 위해서 투자자들과 접촉 중이다, FTX의 회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 지금도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서 투자 의향서,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조건들을 어느 정도 맞춰두게 되면은 또 다른 인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라는 거대 고래 1등 거래소가 FTX를 흡수했을 때, 사실 FTX는 좀 미국 기반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계 이런 대형 거래소,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선물 거래소를 중국계, 물론 창펑자오는 이 명확하게 국적을 이제 중국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실질적으로 창펑자오는 이 중국계 혈통이긴 하지만 국적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FTX를 바이낸스에 뺏기게 된다라고 하면, 혹은 또 다른 나라의 그런 이제 세력들에게 뺏긴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조금 뭐랄까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좀 지켜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샘 뱅크만도 13조 정도만 어떻게 모금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좀 틀어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길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저렇게 잘 해가지고 13조 정도만 만들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접촉 중인 상대로는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이랑 OKX, 테더 요런 데랑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세콰이어 캐피탈 요런 데랑도 얘기를 하고 있다. 세콰이어 캐피탈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FTX 이용자들 자체가 FTX를 다 떠나는 마당에 이거 가져가서 뭐하냐 이런 시각도 있죠. 이걸 FTX를 인수한다 쳐도 이제 FTX 안전합니다, 여기에 돈 넣고 거래를 하세요, 누가 하겠냐는 거죠. 이미 이 이용자들이 이미 다 돈을 인출해가지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FTX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 이름을 바꾼다 해도, FTX에서 뭐 이제 XTF로 이름을 바꾼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누가 이걸 이용하겠냐라는 거죠. 이미 신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이제 해결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신뢰도가 있는 기관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OKX 뭐 이런 데서 인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JP 모건에서 아예 JP 모건의 이름을 따서 JP 모건 뭐 거래소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관장하고 투명하게 회원들에 대한 어떤 이제 자금 인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100% 보증을 선다든지,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한 신뢰 기관, 전통 금융시장의 거대 은행급 정도 되는 애들이 이거를 인수해야 그나마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SEC에서도 이 문제, FTX 문제를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뒤늦게 이제 나서겠다, 뭐 백악관에서도 이런 거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아무래도 CFTC 쪽에서 관장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규제 권한을 SEC에서 이제 CFTC가 가져가게 될 경우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좋은 점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이 FTX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거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큰 방향성을 때 가서 조금 가늠해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알트들도 지금 비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솔라나랑 FTT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을 상당히 쳐줬고, 지금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돌았던 거는 맞는데, 일단은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솔라나
솔라나가 지금 반등 쳐주고 여기서 좀 빠지긴 했지만은 이 구간에서 다시 좀 잘 지지만 해주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죠. 여기서 찍었던 저점 자리, 이 선이 지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항 맞았던 자리고, 여기서 한번 지지 받았던 자리고, 여기서도 한번 이제 위에서 붕 뜬 자리에서 눌렸지만은 여기서 눌리고 튕겨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주면,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에 저점 갱신하러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켜줘야 되는 이 맥점 자리 15.8달러가 되겠죠. 15.8달러를 좀 최대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일단 CPI 빔 터지면서 여기서 쭉쭉 거래량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쭉쭉 들어 올린 다음에, 아직까지 그 들어 올린 자리를 침해는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튕겼다가 여기서 고점 돌파 나와줘야 됩니다. 고점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은, 솔라나가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비트도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겠죠. 근데 비트는 좀 고점이 좀 높은데, 일단은 솔라나가 뭔가 좀 위로 쳐 올려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어제도 20달러 가져야 된다, 20달러는 최소 가져야 이거 조금 이제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살살 올라가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솔라나의 지금 추세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FTT 같은 경우에도 FTT는 조금 솔라나보다도 차트 형태가 안 좋습니다. 여기서 너무 크게 또 내려박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회복을 한다 해도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저항 맞고 또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저점 2달러까지도 깨지는 거기 때문에, 2달러가 깨지면 이제 1.9달러 1.8달러에서 노는 거고, 그러다가 1달러 깨지면 0.5달러 루나 테라 사태 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꼴을 보지 않으려면은 FTT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이제 내려박은 거는 빨리 위로, 이 위에서 놀아야 이 FTT도 좀 뭔가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FTT 모습은 솔라나보다도 지금 더 안 좋죠. 그래서 그나마 솔라나는 뭔가 좀 위로 가려는 좀 의지가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다른 알트들도 물론 CPI 빔으로 상당 부분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특히 칠리즈 같은 코인들이 반등이 세게 나와주긴 했는데,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여기서 반등도 상당히 크게 올려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이제 시간을 끄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고, 한파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트들도 사실상 솔라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빨리 위로 가주면 다른 이제 FTX 계열 코인들, 앱토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좀 힐을 받을 것이고, 세럼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제 조금 알트들도 안심을 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더리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알트들의 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저점 갱신이 안 나왔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비트는 이 6월달에 찍은 저점 밑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고, 여기 살짝 깨는 수준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당히 방어력이 좋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전저를 깨지만 않으면, 이 전저를 깨지만 않으면은 사실 이 알트들은 이더리움에 또 영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저점이 잡히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FTX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더리움의 형제 방어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더리움에서 그나마 우리가 한 줄기 좀 희망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여기서 좀만 더 올려쳐주면은 CPI 고점 갱신하는 그림이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갱신해버리는 그림이 또 나오면은 사실 여기 FTX 문제 터지기 전까지 그냥 또 회복을 해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요런 애들이 좀 회복 탄력성이 좀 좋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더리움이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요걸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더리움 차트의 형태는 이때 바닥 찍고 살살살살 올리다가 빵 위로 쳐줬듯이 지금도 바닥 찍고 살살살살 올리는 형태가 이때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빔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빔이 나온다 해도 여기서 저점이 잡히면서 다시 또 위로 올리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크게 이런 식으로 내려박는 구간에서 반등롱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등롱 터지죠. 반등롱 터집니다. 내려박으면 반등롱이 터져요. 이런 거 여기서 한번 이거 나오면은 여기서 한번 반등롱 노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저점
저점 이탈했을 때 여기 저점 이탈하면서 이 정도 하락 추세를 아마 맞고 여기 이제 여기 정도 맞고 튕겨 올라가는 그림 나오겠죠. 요 정도 1200달러 언더 1200 깨는 순간부터 조금 이제 롱 진입했다가 반등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구간은 위로 쏠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까지 여기서 이미 반등을 상당히 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등 줬으면 또 밑으로 이렇게 팍 내릴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이런 식의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오늘 금요일이라 특별한 뭐 그런 이벤트도 없고 대형 이벤트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대형 이벤트 이후에 눌림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눌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항상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지금 예를 들어 포지션을 잡고 오버나잇을 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차트가 변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어쨌든 솔라나, FTT 이런 이제 FTX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좀 할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이 상당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폴리곤도 마찬가지죠. 폴리곤도 방어를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까지 한참 아직 남았죠.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크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방어를 잘해주는 친구들을 우리는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트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크게 올려친 CPI 빔 이후로 눌리고 한 방 더 올려치긴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안 붙은 조금 실속이 없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거래량 안 붙은 봉인데 장대로 꼽혔다라는 건 이건 좀 구라다. 구라 양봉일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양봉 다 잡아먹고 밑으로 쭉 뺀 거를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지켜줘야 되는 요 자리가 이제 16.8K 바닥입니다. 여기 찍고 일단 소폭 반등은 나와줬는데 지금 이렇게 힘없이 반등을 친다라는 거는 여기 다시 오게 되면 여기 깬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이 구간에서 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비트코인 비상 상황 발동이고, 여기서 한 계단 더 내려가면은 여긴데 여기는 사실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깬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깼을 때 이런 또 하방이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주말에는 또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줄줄줄 흐르는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흐르면 흐르는 대로 숏을 잡아서 또 수익을 내면 되니까 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물이라든지 조금 이제 롱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라메다 리서치 전 직원이 퇴사했다, 또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전 직원이 퇴사를 하면은 만세 쳤다는 거죠. 일할 직원이 없으면은 이 알라메다 리서치는 물론 이제 FTX에서 좀 또 이제 조종을 하겠지만은 이거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지고 있고, 나스닥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나스닥, 물론 나스닥도 지금 꺾일 수는 있지만 이 나스닥에 비해서 너무나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CPI가 사실 굉장히 큰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CPI 빔의 3분의 2 정도를 이미 되돌려 놓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정되는지,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쌍바닥을 찍는지,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면 사실 이제 쌍바닥에서 지지를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쌍바닥 여기 정확하게 가는 것도 아니라 보통 이 정도까지 내리고 여기 정도 지지받고 가려면 가야 됩니다. 여기 뚫리는 것도 이상하고, 여기 뚫리게 되면 사실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여기 최후의 마지노선이 저는 상승 기조를 이번에 CPI 불씨를 살려서 가려면은 이 16.2K 16,200달러 정도는 좀 지켜주고 여기서 좀 시간은 끌 수는 있어도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 여기 이탈하게 되는 순간 사실 이제는 한 방 더 뺀다, 그럴 위험성이 지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분봉 기준으로 봐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여기서 이제 쭉 올려주기는 했지만 각도가 이제 옆으로 꺾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일자로 꺾이죠. 이러면 이제 이 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냐 이건데 이렇게 나올 경우 좀 확률이 높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윗꼬리도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했으면 이게 양봉 마감으로 쳐주고 이 봉 자체가 한 단계 윗박스에서 놀아줘야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건데, 여기서 꼬리 휩소 나오고 여기 고점도 지금 여기서 못 찍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 깨게 되면은 이 주요 라인들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또
이제 숏으로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비트 상황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우리가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 대응,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FTX를 살려주겠다, 그런 어떤 구원 투수의 등장이 있었을 때 사실 대폭등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창펑자오나 이제 머스크처럼 번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차트가 위아래로 심하게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찌라시에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누가 또 인수한다, 예를 들어 뭐 JP모건에서 FTX 인수한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빔이 터져도 이 안에서 그냥 짧게 먹고 나와야지 이거 유지하다가는 뻥이었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좀 단기 대응이 맞지 않냐. 단기 대응도 여러분들 짭짤하게 수익 납니다. 짭짤하게 수익 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퓨처 레코드 11월 10일 어제죠. 어제도 이런 식으로 클로즈 롱 쳐가지고 롱 이제 포지션 정리하면서 이렇게 수익이 터졌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타점 최대한 저희 트레이더들이랑 연구해서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드리는 거지 막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점 닫으면서 이제 800불, 300불, 300불, 200불, 300불 이런 식으로 쌓인다는 거죠. 단타를 쳐도 이렇게 수익이 쌓이고, 이런 수익을 이제 쌓아 갔을 때, 그리고 좀 크게 확실한 자리다 그러면 이제 크게 들어가서 또 1000불, 1173불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크게 먹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어제 단타를 상당히 많이 쳤죠. 저희 방에서 단타를 상당히 많이 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롱이랑 숏도 쳤죠. 숏도 클로즈 숏, 물론 이렇게 손절 뭐 짧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1700불 숏으로도 먹었고, 자 이런 식으로 숏으로도 뭐 100불 뭐 200불 이런 식으로 계속 단기 수익 계속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은 이렇게라도 해야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라는 게 맞고, 지금은 하락 추세라는 게 맞고, 이 하락 추세에서 현물을 사실 사는 것도 웃기고, 현물은 내년 정도, 이제 올해가 모든 악재가 지나가고 이번 FTX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면 맞겠죠.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이제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어차피 내년엔 계속 이제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테니까, 저는 이제 내년이 사실 올해보다도 훨씬 더 장이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런 이 추세가 크게 하방으로 떨궈진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렇게 옆으로 좀 빼는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물론 반등 치면서 FTX 누가 인수한다 그러면 반등 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와도 여기서 사면 되는 거죠. 여기서 굳이 이런 변동성 큰 구간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장투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그나마 어제 CPI가 심폐소생술로 비트랑 이제 나스닥 살려놨고, 이 분위기를 이제 이어가려면은 FTX까지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불장 다음 불장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할 수가 있고, 만약에 FTX가 이대로 파산한다든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 파산 사태, 그리고 채굴자까지 물량을 던지는 이런 카피슐레이션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12K에서 13K까지도 밀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포지션을 조금 이제 포지션 없이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단기 타점들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소식을 또 모아서 일요일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 FTX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거나 샘 뱅크만도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지금 다니고 있고, 깜짝 구원 투수의 등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살아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밤은 나스닥이 열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여기서 추가 상승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제 7%나 들어 올려놓고 지금까지도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선물장에서 안 빠지면은 본장 시작하고 나서 위로 가는 척 했다가 밑으로 빠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이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비트도 흘러내리겠죠. 비트도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좀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나스닥 무빙에 맞춰서 또 이제 매매를 조금 진행해보면 될 것 같고, 솔라나랑 FTT 눈치를 좀 살피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그냥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만 이제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
우리 모두가 투자를 하는 모두가 그래도 조금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고 있고, 특히나 이번 문제가 지나가게 되는 순간에는 또 큰 폭의 어떤 반등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X 문제가 해결되면서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빨리 나오는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크게 또 하방으로 갔다가 밑에서 놀다가 또 반등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게 뭐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런 구간을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또 위로 이제 승천하는 그런 구간이 올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모두 꽃길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 힘들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좀 단기 매매로서 조금 이제 시드를 좀 복구를 하면서 그런 어떤 불장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고 시장에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소식을 모아서 저는 일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